자, 이번 시간에는 마감 시간 있는 스케줄링 프로블럼을 할 건데요. 기존에 그 앞에서 했던 MST나 쇼티스트 잡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 이제 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접근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업 배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접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현도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마감 시간 있는 스케줄링 문제 하기 전에 간단한 스케줄링 프로블럼을 한번 일반적인 스케줄링 프로블럼 문제를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스케줄링 문제는 토탈 타임 인 더 시스템을 최소화시킵니다. 토탈 타임. 이 토탈 타임은 뭐가 있냐면은 웨이팅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빙 타임이 있죠. 그래서 대기 시간과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을 합친 요 시간을 우리가 토탈 타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서 대기하는 고객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고객이 3명이 있습니다. 하나, 둘, 3명 있는데 이분은 처리하는데 5분 걸리고 이분은 처리하는데 일을 처리하는데 10분 걸리고 이분은 처리하는데 4분 걸립니다. 그러면 이 3명의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과 작업하는 시간을 다 합하면 토탈 타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순서대로 그냥 54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 대기 시간 이 토탈 타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기 안 했고 5분 걸렸고 그 다음에 5분 대기했고 이제 15분 걸렸고 그러니까 15분 그 다음에 15분 대기했다가 19분 걸렸고 19 그리고 5 더하기 19 더하기 15 더하기 19 나누기 3 하면은 이제 평균 에버리지 토탈 타임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4분 걸린 사람 먼저 하고 5분 걸린 사람하고 이제 10분 걸린 사람. 그러면 이제 안 기다리고 4분 기다리고 5 4 더하기 9 더하기 19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걸 찾기 위한 브루트 폴스한 접근은 뭐겠습니까? n명의 고객이 있으면 n개의 경우의 수가 있죠. 처리할 경우의 수가 이렇게 n 팩토리얼 즉 6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토탈 타임을 구해보면 그 토탈 타임이 제일 작아지는 312 이 순서가 옵티멀 타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옵티멀 타임을 브루트 폴스하게 하면은 이제 역시 n의 순열을 다 구해야 되니까 n 팩토리얼 즉 팩토리얼 타임 컴플렉시티가 나와서 비효율적이라서 못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쇼티스트 잡을 먼저 처리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전략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웨이팅 큐에 있는 잡 중에서 가장 처리 시간이 짧은 것만 가지고 오면 먼저 처리해주면 이 n log n 그러니까 정렬하는데 n log n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아니면 아예 인서트 할 때 이제 정렬된 순서로 인서트 해버리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최적의 옵티멀이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shortest job first strategy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3학년 가서 운영체제 배우실 때 2학년 2학기 가서 배우나요? 운영체제 배울 때 이제 멀티타스킹을 하죠. 멀티타스킹, 멀티프로세싱, 멀티스레딩 배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shortest job first 이거를 이제 더 개선하는 라운드 로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shortest job first가 가장 간단한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거를 다루진 않고 이건 이제 만약에 이제 은행 직원이 여러 명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직원의 개수 서버의 개수대로 이거는 이제 CPU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쭉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요거라는 거죠. Scheduling with deadlines.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앞에 문제는 토탈 타임을 최소화시키는 건데,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생산 공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제품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의 제품이 있는데, 이 각각의 제품마다 출시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출시 시기 안에만 이 제품들을 개발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품 라인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감 시간을 다 못 지켜요. 다 지킬 수 있으면 그냥, 다 지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다 못 지키면, 이 중에서 매출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생산 라인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scheduling with deadlines. 그래서, job sequencing problem이라고. 그래서 이게 목적은 토탈 프로핏을 맥시마이징 시키는, 최대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기한 내에 컴플릿 이제 정해진 데드라인 안에 컴플리트를 하면은 그거에 정해진 프로핏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데드라인 안에만 들어오면. 그랬을 때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데드라인 안에 생산해내면 이 프로핏을 최대화시킬 거냐, 그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토탈 프로핏을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각 잡은 이제 데드라인 스케줄링 프로블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요렇게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each 잡은 one unit of time. 그러니까 무조건 뭐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단위 시간 안에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시작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단위면 하루 안에 이걸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단위 시간 우리 이거를 1시간이라고 합시다. 자, 1시간이라는 단위 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는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이 데드라인 안에 끝내면 해당하는 그 제품의 프로핏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핏은 이제 단위 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만약에 그 단위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제 프로핏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자, impossible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데드라인 이 지나서 생산하는 거는 impossible. 프로핏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잡이 데드라인이 1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얘는 단위 시간 1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데드라인이 2다. 그러면은 단위 시간이 이제 2개니까 여기 시작해도 여기서 끝날 수 있고, 여기 시작해도 여기서 끝날 수 있죠. 그죠? 이 단위 시간, 이 데드라인이 여기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처음 들으면은 조금 헷갈릴 건데, 듣고 책 읽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 4개의 잡이 있어요. 1, 2, 3, 4, 4개의 잡이 있는데, 이 데드라인은 1의 데드라인은 2고, 2의 데드라인은 1이고, 3의 데드라인은 2고, 4의 데드라인은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1인 녀석이 2개, 2와 4는 1인 녀석이고, 데드라인이 2인 녀석이 1과 3이 있습니다. 그죠? 이 4개는 전부 다 단위 시간,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4개니까 총 몇 개의 배치가 가능합니까? 4팩토리얼이 가능하죠. 근데 이 4팩토리얼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잘 봐요. 1인데 내가 단위 시간 1번 시간에 잡 1을 실행했어요. 그러면 잡 2를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 2는 데드라인 1이에요. 그럼 여기 해가지고는 프로핏이 제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impossible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자, 잡 1을 했습니다. 잡 1을 하고 데드라인이 2니까 이제 데드라인을 맞췄죠. 그 다음에 잡 3을 합시다. 근데 잡 3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데드라인이 2죠. 그죠? 그럼 이거 1과 3은 impossible 하지 않죠? possible 하죠.
1 했는데 4를 하면 4도 마찬가지로 데드라인이 1이니까 데드라인이 넘겼죠. 그러면 이것도 임파서블 하던.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져보면 임파서블한 거 다 빼고 6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1, 3, 2, 1, 2, 3, 3, 1, 4, 1, 4, 3. 그래서 이거의 데드라인을 이제 그 1, 3이 데드라인 지켰고 2, 1이 데드라인 지켰고 2, 3이 데드라인 지켰으니까 이걸 데드라인의 1과 3의 합은 얼마죠? 프라핏을 생각해보면 1과 3의 합은 1과 3의 프라핏은 30과 25니까 55가 나온다. 그래 이거 다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토탈 프라핏을 다 구해보니까 4와 1이 4가 40이고 1이 30이네. 40 더하기 30은 70. 얘가 이제 최되니까 맥시멈이고 옵티멀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4, 1을 찾는 게 이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파서블 한지 안 한지까지 따져보려면은 n 팩토리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까? 팩토리얼 타임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리디 어프로치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일단은 프라핏을 가지고 프라핏이 큰 거를 먼저 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난 디크리징 오더, 즉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순서대로 조사를 해서 파서블 한 거, 임파서블 한 거를 제외시키고 파서블 한 거를 자꾸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이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디로 한 개씩 잡을 선택해 나가면은, 그리고 이제 데드라인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럼 요까지가 최대 요 이제 프라핏들을 다 쭉 합하면은 시그마 오브 프라핏이 이게 최대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가 좀 복잡한데 천천히 들어보면 알 거예요. 자, 하나의 시퀀스라는 것이 피저블 하다면, 이 시퀀스가 피저블 하다면 모든 이 시퀀스에 있는 모든 잡들은 데드라인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4, 1이라는 시퀀스는 피저블 해요. 근데 1, 4는 not 피저블 해요. 한번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4를 했어요. 1이죠. 그 다음에 1을 해요. 2죠. 4, 1은 피저블 하죠. 자, 1을 했어요. 2죠. 그 다음에 4를 했어요. 1이죠. 그러니까 4, 1은 피저블 한데 1, 4는 피저블 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4가 데드라인이 1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1이고 얘는 데드라인이 2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퀀스가 피저블 하다는 거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셋이 피저블 하냐? 그러니까 어떤 셋이 요 4, 1은 피저블 하고 1, 4는 피저블 not 피저블 한데, 요건 피저블 하고 요건 not 피저블 한데, 집합 1, 4 1이라는 잡과 4라는 잡을 원소로 가진 집합은 피저블 하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존재하면, 적어도 하나의 피저블 시퀀스가 존재하면 피저블 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4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 4는 피저블 하죠. 왜?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4, 1이 피저블 하니까. 근데 2, 4라는 거는 2하고 4도 피저블 하지 않고 4하고 2도 피저블 하지 않은 거예요. 따져보세요. 요거 둘 다 피저블 하지 않다는 거를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도 피저블한 시퀀스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은 not 피저블한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디파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by profit, 그러니까 그 이익이 큰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S라는 집합을 공집합으로 두고 피저블 맥스 프라핏 이제 데드라인이 모두 다 끝날 때까지 돌립니다.
제일 프라핏이 큰 거를 딱 셀렉트 해요. 그리디 하죠. 그죠? 그 셀렉트를 했는데 이 집합 S가 피저블 하다면, 다시 말하면 피저블 시퀀스가 존재한다면 이 잡을 셀렉션 했던 이 잡을 S에 포함시키면 되죠. 아니면 더 이상 잡이 없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그죠? 자, 요런 이제 그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이걸 이제 구현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코드를 말해주기 전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코드 보고, 또 이제 코드 기반으로 한번 더 해보고, 두 번을 할게요. 자, 잡이 1, 2, 3, 4, 5, 6, 7 요번에 7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데드라인이 311, 31, 32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프라핏은 40에서 10까지 이렇게 이제 난디크리징 오더로 소티드 돼 있죠. 그죠? 여기 소티드 안 돼 있으면 소팅을 해야 됩니다. already sorted 된, 이제 프라핏에 의해서 already sorted 된 요 자식 시퀀스가 주어졌다면, 처음에 S는 공집합입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1을 추가를 했습니다. 1을 추가를 하니까 이 집합 S는 피저블 해요, 안 해요? 1을 추가하고 나니까 피저블 하죠. 왜? 1이 데드라인이 3인데 지금 현재 그 1만 하면은 첫 번째 타임라인에 1을 실행하니까 데드라인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시퀀스 1이 피저블 하니까 1은 피저블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선택하면 되냐면 잡 2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S가 1, 2가 됐죠. S 이제 1, 2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찾아보니까 2, 1이 2, 1은 2, 1 하면은 이제 2하고 1을 했는데 두 번째 안에 다 들어오죠. 2는 데드라인이 1이니까 맞았고, 3은 데드라인이 이제 3인데 2에 끝났으니까 맞았죠. 피저블 하니까 S도 피저블 해요. 그럼 이제 초과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S에 이번에는 3을 초과를 했는데, 3을 한번 이제 가지고 보면은 3은 1, 2, 3을 하든 3, 2, 1을 하든 2, 3, 1을 하든 모든 조합에 대해서 피저블한 시퀀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2도 1이고 3도 1이잖아요. 그죠? 그럼 2하고 3하고 둘 중에 하나는 실행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딱 봐도 알죠. 2도 1이고 3도 1이고. 그러면 이제 3을 리젝트 됐어요. 그러면 이제 3을 없애, 다시.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3을 추가했다가 3을 없애는 거죠. 3을 추가해서 테스트 해보고, 피저블 시퀀스가 없네? 그러면 이제 애들 안 하는 거죠. 다시 빼요. 그 다음에 이제 4를 추가해가지고, 이번에는 2, 1, 4가 피저블 하네? 그러면은 이제 4도 추가가 된 거예요. 5를 추가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리젝트 시켜가지고 다시 5를 빼고, 이제 1, 2, 4로 되돌리는. 그 다음에 6을 추가했는데, 피저블 시퀀스가 없네? 리젝트 시키는. 6을. 그러면 이제 1, 2, 4에서 7을 넣었는데, 이것도 리젝트 시키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테스트 해봤는데, 피저블한 셋이 1, 2, 4밖에 없죠. 그리고 1, 2, 4에서 우리가 2, 1, 4가 피저블 하다는 걸 아니까 2, 1, 4 순서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값을 알아라 그러면은 2, 1, 4, 20 더하기 25 더하기 35 더하기 40 했는 게 맥스 프라핏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되죠. 근데 이게 코드로 가면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 구현하기 전에 하나 이제 정리로 알아둬야 될 게, 렘마로 알아둬야 될 게, 만약에 S가 a set of jobs라면 S는 피저블 해요. 언제? if and only if 어떤 시퀀스가 이 non-decreasing 데드라인이 피저블 할 때만 피저블 해요. 요거 이제 좀 말이 어려울 텐데, 증명까지는 여러분들이
저거 뭐 필요 없으니까 개념만 이해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요 저거 데드라인을 또 소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프라피스로 소팅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데드라인이 이렇게 그 난 디크리징 오더로 이렇게 소팅됐을 때 1, 2, 3, 3이죠, 그죠? 이 2714라는 이 1, 2, 3, 3이라는 데드라인으로 소팅한 요 시퀀스가 나피집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나피집을 하다는 거죠. 이 1247이라는 집합도 나피집을 하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 개념만 이제 알면은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아마 그거 따라가기도 바쁠 테니까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책에는 되게 이제 그 러프하게 설명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구현하라고 하면 구현 못할 것 같아서 코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했지만 완전하게는 제공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요 비어있는 카피 투 프롬 뭐 이런 거 구현하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설명해주면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스케줄이라는 걸 어떻게 구현했냐면 이제 J와 K를 둡니다. J와 K를 둬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비교 하려고 이렇게 초기화시킨 거고, J를 처음에 이제 1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K에다가 J를 담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J가 우리가 잡 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K를 임시로 한 다음에 이 K 가지고 이제 인서트를 해요, i를. 그 다음에 이 K가 피집을 한가를 따져보는 거죠. 피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J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이 J를 K로 만들면 되죠, 그죠? 이걸 왜 카피 투 프롬을 해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1, 2 이제 4였다. 여기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인데 이 4가 이 순서가 아까 요게 뭐였죠? 데드라인의 순서 데드라인의 순서대로 하려면 1427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데드라인이 만약에 오려면 여기 중간에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카피 투 프롬이라는 걸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 베일로 썼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베일이 귀찮다 그러면 링크 트리스트로 구현하면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겠지만, 뭐 베일을 하든 링크 트리스트를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개념은 알겠죠, 그죠? 데드라인에 따라서 인크리징 오더로 이거를 1, 2, 4, 7 뭐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냥 1, 2, 7, 4 이렇게 4를 초과할 때 이렇게 초과하면 되고, 얘가 데드라인에 맞추려면 1, 2, 4, 7이어야 되니까 이 7을 쭉 당겨서 4를 요 중간에 넣는 그 작업을 카피 투 프롬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구현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접을 하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까 렘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크리징 오더 데드라인을 인크리징 오더로 뒀으면 이 데드라인 K의 i의 데드라인이 i보다 작으면 얘는 피접을 한 거죠. 피접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데드라인을 넘었으니까 이 잡 i가 데드라인이 여기인데 지금 데드라인 K를 넘어간 거니까, 이 데드라인을 넘어간 거니까 얘는 폴스예요, 그죠? 근데 모든 거에 대해서 폴오프 다 돌려가지고 체크했는데 데드라인 넘어간 거 없으면 이제 얘는 피접을 한 거죠. 그래서 요 함수가 is feasible이 현재 주어진 이 시퀀스 K에 대해서 이 K가 이제 피접을 한가 안 한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렘마 아까 앞에서 배운 이 렘마가 없었으면 이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또 n팩토리얼 퍼뮤테이션 만들어 가지고 다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렘마에 의해 가지고 데드라인이
sorted 돼 있으면은 sorted 순서대로 했을 때 이것만 체크해 보면 되니까 이제 선형 시간에 탐색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insert는 이제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데드라인 i가 데드라인 k j-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브레이크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데드라인에 따라서 오더링을 해준 그 순서 그 정렬된 상태로 인서트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내가 요거까지만 제공했으니까 요 copy to from 인서트하고 이즈피집으로 제가 코드를 제공해 줬는데 copy to from만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이제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구현은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또 한참 헤매야 될 거야. 그런데 이것도 잡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고 나면은 코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 2, 3, 4, 5, 6, 7인데 프라핏은 제가 회색으로 처리해놨죠. 이 알고리즘에서는 프라핏을 고려 안 해요, 그죠? 왜? 이거는 그냥 이미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토탈 프라핏 구할 때만 필요하지. 알고리즘에서 필요 없어가지고 이제 연한 회색으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뭡니까? 처음에 J가 시퀀스 1을 추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퀀스 1에다가 뭐를 추가합니까? 2를 추가하죠. 근데 2가 지금 그 앞에 갔죠. 왜냐하면 데드라인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인크리징 오더로 가서 1, 3으로 가요. 그러니까 1에다가 2를 추가했는데 얘가 2, 1로 됐죠. 이게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를 가지고 테스트 해봅니다. 근데 이 K가 피집을 합니까? 피집을 하죠. 그러면 이제 2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J를 다시 K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일 상태입니다. 2일 상태에서 이제 3을 집어넣습니다. 3은 1이면,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3이 1이면 1로 가야 되는데, 난디크리징 오더인가? 그렇게 되면 이게 리젝티드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K가 나피접을 하니까 이거 3을 다시 빼줘야 되죠. 원래 2, 1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 1, 4. 4가 들어가서, 보니까 K가 피접을 해요. 그죠? 그러면 2, 1, 4를 억셉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 1, 4에서 이제 5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이즈 피지블 테스트 해보니까 리젝트 됐어요. 그러면 5 다시 빼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 1, 4에 6을 집어넣습니다. 피지빌리티 테스트 해보니까 리젝트 됐습니다. 그죠? 그럼 6을 다시 빼죠. 그 다음에 2, 1, 4에서 이번에 7을 집어넣습니다. 그 이즈 피지블 테스트 해보니까 리젝트 됐습니다. 그러면 7을 다시 빼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2, 1, 4죠. 그러면은 2가 35, 1이 40, 4가 25, 35 더하기 40 더하기 15는 100.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 된 겁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제 얘기를 이제 듣고 다시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 영상을 한 번 더 보면 그때 가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데드라인이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에요. 스케줄링 with deadlines. 이게 이제 잡 시퀀싱 프로블럼인데 어떻게 풀었죠? 그리디 어프로치를 풀었죠. 그죠? 이 잡이 있으면 이걸 소팅을 하고 소팅된 이 잡으로부터 한 개씩 꺼내 가지고 S에 집어넣고 만약에 이게 피집을 하면 억셉트하고 피집을 하지 않으면 리젝트 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뭐 3, 1, 4, 2 이런 잡이 나오면 요 잡이 피지블 시퀀스기 때문에 그거 피지블 셋이기 때문에 이 피지블 셋의 피지블 시퀀스를 우리가 셀렉션 하면 된다. 요게 이제 엄밀하게 그 타임 컴플렉시티 분석하고 이제 커렉트니스 증명하는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과정인데 왜냐면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 맞다는 걸 최적 옵티멀한 솔루션을 낸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증명 과정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 수업 시간에 안 다룰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게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허프만 코딩하고 제로원 넷색 프로블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